익히 이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이 정치와 국제 정치를 갖다가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는요. 대한민국이요. 정말 절체절명의 이거 위기,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번영, 이거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지금 그 기로에 사실 서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단순히 뭐 국내 뭐 야당이 입법 적재하고 있고, 그러한,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들 세상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자유세계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엄청나게 이른바 그랬다 패권 확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빵 하고 부딪히면서 국내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살벌한 정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말 최악의 그러한 위기는 약간 지금 넘긴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 이게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요.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 무너지느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데 여기 대참화 일어납니다. 대참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옛날에 6.25 겪었잖아요. 6.25 북한 김일성이가 그냥 여기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권이 확 내려오게 되면서 소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여기 한 번에서 빵 하고 터졌던 것이 6.25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정말 대참화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게 성격이 그걸로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지금 우리 제2의 6.25다. 제2의 6.25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요. 다만 총칼만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총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지금 새로운 전쟁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전쟁. 총칼 가지고 싸우는 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과 이 북한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게 뭐냐? 아까 이제 몇 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 다 장악하고 여론 조작하고 또는 정치인들 매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싸움이에요. 이러한 싸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 또는 우리 정치적 혼란,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저게 나온 게 뭐냐면 저기 트루스 포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사실 저게 우리 기독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요 보수주의자 회의가 있어요. 시팩이라고 보수주의자 회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매슐렛. 그런데 올해 2월 달인가 그때 미국의 보수주의자 회의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낙에 절체절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 또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부스를 크게 열고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김에 저기에서 이제 트루스 포럼 거기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저기 41초 정도 분량이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시팩 회장 있잖아요. 미국의 시팩 회장. 저분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게 41초 정도 들어갑니다. 저걸 다 틀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12월 3일 날 이른바 개몽령을 갖다가 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저에 계실 때 미국의 시팩 회장 맷 슐랩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극비리에 관저를 갖다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극비리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극비리에 극비 면담을 하셨어요. 극비 면담을 했는데 맷 슐랩 미국의 시팩 회장이 우리 윤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발동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니 지금 한국 정치에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도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답니다.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회장이 하도 답답해서 세 번째 그냥 완전히 다그치다시피 물렀답니다. 지금 한국 정치 선거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화웨이가 결정한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저게 이거 면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웨이가 뭐냐? 중국의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전쟁이면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가가지고 정치 공작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선거도 부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원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친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친중 매국노들을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건 정치 공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선거 조작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계몽령 때문에 저게 지금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AUM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저쪽에 이게 분석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중국이 있더라 이거죠. 중국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사 분석해가지고 발표가 안 되는 거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한 증거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은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 발표만 아직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거라든지 여기에 중국인들이 막 개입하고 뭐 탄핵 집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 이거는 아마 소식 들어서 아실 겁니다.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새롭게 여기를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대거 참여를 하면서 저기 뭐 중국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이게 하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데 뭐 트랙터 시위 가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거기에 단상에 당당하게 올라가서 중국인 여성이 나 사실 중국인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대놓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선거 투표 여기에 중국인들이 투개표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개표원에다가 이거 개수하는 거에 중국인들이 무슨 뭐 여기에서 거기 참여해가지고 개수하는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의 의원이 그 중국 분들을 데려다 놓고 고생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인증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가지고 이 선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그리고 이건 뭐 자유일보에 나온 건데 뭐 쉐쉐 해서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는 분이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뭐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이 중국의 이 내정 간섭 정치 개입 뭐 선거 조작 이것과 깊숙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번에 지금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 저기에서 나온 이 탄핵 사유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른바 가치 외교. 무슨 뭐 자윤이 뭐니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게 저거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엄중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근데 저게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스며시 지운 겁니다. 그런데 저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국제전이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자유 세력 간에 이러한 이것이 국내에서 이게 폭발해 나온 그러한 그 성격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바로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기에는요,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뭐 이런 나라만이 아닙니다. 저기 이 아프리카 저개발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치 혼란, 정치 폭동 또는 뭐 정치 문제는 그냥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만, 뭐 캐나다, 호주, 미국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까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을 전공하고 국제정치 전공하면서 쭉 보면은 그 모든 혼란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전부 중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전부. 정치 조작, 선거 조작, 그 다음에 내정, 뭐 쿠데타, 무슨 뭐 이런 것들 전부 중국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요. 전부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기 보여주고 있는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저 캐나다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포함됩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저기 얘기에 나온 게 뭐냐면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 조작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조작을 했다. 그래서 현재 트리도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사임했잖아요. 트리도가 총리가 되는데
그 중국의 지원과 도움이 선거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입한 게 강력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요. 그런 다음에 트리도가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한 다음에 올해 1월 말입니다. 올해 1월 말 얼마 전입니다. 캐나다 왕립경찰, 왕립기마경찰대라고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정보국에서 그냥 바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싹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캐나다 선거에 외국 세력, 여기서 외국 세력이라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캐나다 선거를 조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느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무려 7건입니다. 7건. 방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캐나다 선거를 갖다 바꿔놓은 겁니다. 뭐로 바꿔놨느냐? 중국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거 개입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캐나다만 있느냐?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는요. 어느 정도로 이게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미국에서 이 정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 정부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중국은 오늘날 최대의 위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전쟁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지난 수십 년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언제 전쟁을 했지? 언제 전쟁을 했지? 거기서 의미한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총칼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새로운 전쟁입니다. 초한전, 무제한 전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전쟁 중이었고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미국만 모르고 있었다. 왜? 바로 이것은 우리의 전쟁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공산당은 이게 전쟁 개념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갖다가 주도하는 이 지도층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관료,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들. 미국의 목사님 완전히 우리 오늘날 역시 우리와 함께 대표적인 전 세계 유럽은 이제 완전히 마셔갔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갔어요. 근데 기독교 정신이 그나마 단단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미국은 역시 아직까지도 정치인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항상 말씀 듣고 그리고 절대로 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기업인들이라든지 아니 학자들 또 그리고 그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미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이거 이제 미국 망했구나라고 했을 때 정부 조직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뭉쳐요. 뭉쳐가지고 현존위험대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현존위험대응위원회.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지금까지 4번 이게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4번. 정말 이거는 미국 끝났다. 이러다 망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때 저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현존위험대응위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4번째인데 저 4번째가 특이한 건 뭐냐면요. 바로 현존위험대응위원회 그리고 땡땡하고 중국 딱 이게 한 나라를 갖다가 진영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이 중국이 가장 위험이다. 정말 이렇게 나가면 미국 그대로 끝난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해서 지도자들이 뭉쳐서 만든 게 현존대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거에다가 CPDC라고 하는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가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있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게 뭐가 있냐면은 Unrestricted Warfar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Unrestricted Warfare. 그래서 Unrestricted Warfare가 뭐냐 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전쟁, 초한전,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의 영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Unrestricted,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한 없는 전쟁. 제한은 뭐를 제한이 없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 개념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한번 싸우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한을 확 뛰어넘는 모든 게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전쟁의 수단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전부 다 무기고 다 무기입니다. 다 무기. 하다못해 교회도 무기입니다. 중국 공산당한테는요. 중국 공산당한테 교회도 무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스님들
너무나도 착하시고 너무나도 순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 공산당이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한중 간의 종교인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은 종교의 자유 있나요? 없습니다. 그 중국의 종교기관이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은 이 교수 모르는 얘기야. 중국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어. 도교사원도 있지. 무슬림 모스크도 있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순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요. 그 종교기관은 어디의 기관이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이걸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기로.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특히 우리 스님들 보시니까는 우리가 전부 다 불경이 한자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 돈 높은 선사님들 계시고 이걸로 착각하셔가지고 현재 중국의 스님들을 갖다가 스님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 돼가지고 막 이게 고담준론 하시고 선문답 하시려고 이래요. 그 사람들 그거 이해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모르세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요, 중국 교회들하고 이른바 애국 교회들하고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매교련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은 뭐냐?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공격의 무기, 강력한 무기죠.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 그거죠. 그런데 교회, 그 다음에 정치,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인터넷, 무슨 이런 것들. 모든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전 사회의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이거는 바로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전쟁이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고 있는 무제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거 갖다가 이제 번역한 게 Unrestricted Warfare라고 이제 번역한 거고, 거기에 보면은 밑에 홈판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저기 보면은 생물학전, 마약 범죄전, 정보통신전, 사이버전, 무슨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수단도 전법 되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 보고서가 막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미국을 어떤 식으로 저렇게 해서 침탈해 들어와서 미국인도 모르는 사이에 침탈해 들어와서 이른바 우호, 친선, 교류, 협력, 합작 이러한 미명하에 미국 사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어떻게 미국을 갖다 장악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저기 보고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렇게 지금 그냥 깜짝 놀라서 저 갖다가 저 정도로 하고 있는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의회에서 아예 중국을 탁 집어가지고요, 공산당 특별위원회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저기에 이제 보고서가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거를 기본으로 다 외국에서 연구된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라고 하는 걸 갖다 제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요, 그 선거, 미국에 지금 트럼프 요번에 다시 집권했잖아요. 트럼프가 자기가 이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졌다. 근데 그거 철저한 부정선거였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에 바로 물론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지만 바로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증거 다 갖고 있고,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이제 중앙선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국인 해커들,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 붙잡아갔다라고 하는데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미국 애들이 그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 우리는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경악할 만한 사실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중국이 깊숙이 미국도 저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새로운 전쟁인데 개념이 딱 오시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공산당의 전쟁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우리나라의 이게 남쪽 출신인데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50년도에 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러한 이 남한 사회 분열을 시키고 공산당 스파이하고 간첩하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향을 하셨습니다. 전향한 다음에 북한이 한국을 갖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공산당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얘네들 지금 여기에서 지금은 역사 왜곡하고, 그 다음에 좌파 길러내고, 조직 통일 전성하고, 온갖 것들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1978년도인가 그 실체를 갖다가 쭉 알려준 그 기록서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전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 침묵의 전쟁,
조용한 전쟁.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로 그게 뭐냐? 한국은 바로 하이브리드 전에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전,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인프라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잠식되어 나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른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중교류, 한중우호, 한중친선, 한중협력, 한중 이런 명목하에 들어와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기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이브리드 전쟁이거든요. 자, 그게 한국 사회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게 아주 그냥 강하게 지금 그 전기에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이게 이제 전쟁의 방식입니다. 이건 아시죠? 우리나라 인터넷이 북한하고 중국에 거의 완벽하게 잠식당했다. 이건 아시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 그 여론 조성하는 게 뭡니까? 그 인터넷에 댓글 달고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댓글 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청원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로 중국인들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론은 이래라고 하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여론이냐? 아닙니다.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엄청나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목적은 뭐냐면요. 한국 사회를 다 찢어놓는 거예요. 지역 간에 찢어놓고 계층 간에 찢어놓고 그 다음에 이 세대별로 찢어놓고 이제 찢어놓고 서로 니들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치받고 싸워라 하다 못해 여자와 남자까지 쪼개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중국만이 한 게 아니에요. 국내 뭐 이제 아주 과격한 페미니즘 뭐 이런 게 강해가지고 남자 여자까지 쪼개놓고 가정 해체시켜놓고 가정 해체시켜놓으면 교회가 다 자동으로 해체가 되잖아요. 가정 해체되면 교회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전체주의 우리나라 국내 좌파들의 가장 제1의 적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근데 교회가 이거 해체시킬 수 없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는데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를 갈라놔야 되고 급진적 페미니즘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뭐 남자와 여자가 어딨어?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 해체하고 다 이게 잔중단위 해체하고 교회는 자동으로 해체되고 뭐 이걸 갖다가 노리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공산혁명을 갖다가 전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다. 교회.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혁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야 니들 신학교 가. 신학교. 그래서 우리 세대가요 많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부 되고 그다음에 그 신학교 교수 되고요 뭐 이러면서 목사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해체에 나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그냥 다 찢어놓는 겁니다. 다 찢어놔요. 그래서 막 서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에 무슨 이상한 용어들이 저는 뭐 증거는 없는데 저게 한국인이 만들어낸 용어인가? 이런 용어들이 막 돌아다녀요. 다 우리 사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거 조장하는 겁니다. 무슨 된장녀? 무슨 뭐 김치녀? 우리가 뭐 그런 용어 쓰나요? 이 조선족 말만 할 수 있는 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증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틀딱이래요. 틀딱. 계층가 조정할 때 저것들은 틀딱이고 나이 든 것들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저건 극우고 뭐 완전히 뭐 태극 기부되고 뭐 틀딱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딱 이게 만들어 놓는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우리가 틀딱이라고 하나요? 보철이랑 뭐 다른 거 뭐 요즘에 인프라트 이런 얘기 하나요? 어쨌든 뭐 이런 용어 무슨 우리나라가 조선이래요. 그래서 헬조선 뭐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안 그러는데 왜 갑자기 여기는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은 청소년들은 야 여긴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인터넷 여론 공장에서 그냥 계속 퍼뜨리는데 그게 오로지 중국 북한이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많이 저걸 갖다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요. 인해 전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론 조작하는데 전문적으로 아르바이트 매일 이게 생계인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지금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분들이 우리말을 아는 조선족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혹시 그 조선족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들으시는 경우에는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 명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 유포하고 마구마구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래야 그 사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권력을 딱 잡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친중 매국노들을 갖다 권력 잡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도 다 합니다. 미국에는 크게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는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영사관까지 폐쇄를 시켰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영사관 폐쇄시켰는데 국내 잘 보도가 안 됐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요, 그 정보보고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이 새로운 전쟁의 공작 거점 야전 사령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은요, 그 트럼프 일기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BLM.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전부 다 우리나라 사회에 연예인들 다 나와가지고 BLM 하면서 다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모션 했잖아요. 그 BLM. 그 배경에 그 배우에 누가 있었냐? 물론 중국 공산당이 한 건 아니에요. 흑인들이 이게 일어나면서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딱 오자마자 바로 돈 대고, 그 다음에 조직 그냥 본격적으로 갈동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후원해가지고, 이게 한 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 돈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티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 거 지금 포함시켰잖아요. 안티파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를 갖다가 파시즘에 반대한다는 건 좋은데, 극우에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극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젊은 애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선동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시키고 폭동하게 만드는데, 그 배후에 중국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저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포용의 정신, 이건 정말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종과 그다음에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기본이 이제 포용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또 이제 중국이 하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28가지 특혜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저건 좀 과해요. 너무나도 과하다. 그러나 포용의 정신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문제는 뭐냐? 저거의 주된 수혜 대상자들이 우리 중국인, 조선족 이런 분들이 여기 수혜 대상자가 되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 정부, 우리가 아주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인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회 같은 거 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저건 굉장히 과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중국 공산당은 한국을 갖다가 반드시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얘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패권 장악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 놓고 한미동맹을 끊어내거나 아니면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데, 바로 이 무제한 전쟁의 수단으로 죄 없는 중국인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동원을 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우리 조선족 분들이 거기에 또 많이 포함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우리 중국인 분들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취업자, 그다음에 중국인들, 그리고 이 중국인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동원에는 응하지 마셔야 돼요. 이걸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여기 혹시 이제 이거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분들 해당하면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오시면 알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특히 우리 중국이 조선족 동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오면 정말 숨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1세대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에는 못 들어오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나마 여기 왜 오십니까? 여기 오니까 임금도 세고 일자리 많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반이 뭡니까?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최소한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낳는다고 거위를 갖다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황금알 얻을 수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친중 종속 노예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반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또 기회를 찾으시고 자유의 공기를 갖다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시고 중국 공산당이 이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전면적으로 나서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저것과 관련해서 바로 저렇게 저분들을 갖다가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무찔러야지, 이걸 무너뜨려야지, 이런 생각 없으세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딱 조직화 해놓고, 야, 니들 우리 얘기 들어. 그 다음에 집회 나가. 저기 아르바이트 비용 얼마. 저기 부산에서 여기 서울에 탄핵 찬성 집회에 올 경우에는 기본 10만 원입니다.
원래 이제 5만 원씩 주는데 그 부산에서는 저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쪽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원해서 대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거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중에 저거 있는 게 중공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온수자화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건데요. 바로 이게 그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무제한 전쟁, 그 전쟁의 개념인데 저거를 갖다가 할 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역사와 유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지. 우리의 성어 중에 뭐가 있냐? 온수자화. 보다 정확하게는 온수자청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청개구리요. 청화. 청개구리거든요. 청개구리 해가지고 잡아먹을 때 뜨거운 물에다 갑자기 훅 집어넣으면 청개구리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지.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 집어넣어. 그러면 청개구리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헤엄치고 뭐 이렇게 하네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불을 떼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면 이 청개구리는 자기가 삶아 먹히는지도 모르는 채 삶아 먹힌다. 이게 바로 그 온수자화입니다. 온수자화.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중국인 유학생, 이 중국인 분들, 조선족 분들,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 꽉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조 또는 지금 화조 애심 봉헌단 뭐 이런 좋은 용어로 다 해놨는데 다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하나씩 우리가 전혀 경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중교류, 한중우호, 한중친선, 한중발전 뭐 이런 용어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잠식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당하고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침탈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침탈당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 잡혀 먹었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삶아져 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거 이게 우리 중국의 지혜지. 이게 바로 온수자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기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른바 한중우호, 한중친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분들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요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 정치인들이 이제 대놓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 민주당 당대표인 분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전에 중국 대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고개 숙이고 저렇게 되는데요. 저게 아니 대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대사는요. 우리나라의 이 정부 이 서열로 보면은요. 과장에서 국장 그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참사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사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중국을 대표해서 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당대표면은 뭡니까? 영수잖아요, 영수잖아요, 영수.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하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고개 빡짝 숙이고 야, 너 와. 그러면 가가지고 하면서 쉐쉐쉐쉐쉐쉐쉐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야당 대표들이 가가지고 중국인들 가가지고 저 부인입니다. 당대표의 부인이 가가지고 중국인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문화 외국인들이 하면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거에서 약간 백중세로 딱 들어가니까는 직접 저 여성 의원이 구로구에 당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딜 달려가냐? 구로구에 있는 바로 조선족 중국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를 갖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편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나중에 호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화답하듯이 거기에 있는 우리 중국인 조선족분들 우리는 어떤 이게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갖다가 지지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나온 게 플래카드입니다.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바로 온수자화입니다. 온수자화. 우리가 다문화, 포용, 외국인, 우리 동포 이러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여기에 이 특혜를 주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데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뭐냐?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영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부여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래요. 아니 지금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주권자,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12만이야. 12만.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인데
수천만이야. 한 3천만 되나요? 2,500, 2,700만 되나요? 아니 12만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내용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 방송에서 떠드는 얘기입니다. 팩트 체크해봤더니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을 너무나도 호도하면서 국민을 갖다가 이게 바보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저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거기에 당선될 때 몇 표 차이로 당선되냐 하면은요. 보통 작게는 200~300표로 당선이 좌우가 돼요. 그리고 많아봐야 1,500표, 2,000표예요. 2,000표. 그런 와중에 그 12만 중에 약 10만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여기 조선족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 구역별로 딱 2,000명씩만 딱 그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요, 있으면 몇 명입니까? 벌써 지방자치단체 장에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십 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강한 힘이라는 게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중국인들한테 가서 호소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제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뭡니까? 이거 표 받고 당선되는 분들, 이분들은 물론 이분들도 국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자기의 당선, 자기의 권력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 근데 그 중에 캐스팅 보트가 갖고 있는 사람들 결정타니까 이걸로 갖다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80%가 누굽니까? 중국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에 할 소리하고 우리의 정책을 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게 되고 이분들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소리 없는 전쟁의 중요한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는 그냥 우리께 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해. 대한민국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 용어로 민주주의를 용도를 바꾸면 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디모크라시, 리퍼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 용도가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그대로야 또. 만약에 우리가 총칼 들고 와서 우리가 6.25 때처럼 들어오면은 그냥 이것들 죽자고 그냥 달려들겠지.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이지. 원수자화지.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이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우리의 지혜지. 우리가 누구냐?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는데 바로 여기서 권력을 장악하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의 입장으로는 친중 매분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만들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들이 이러한 전쟁을 전 세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나오는 그 정치인들 사진만 보셔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인입니다. 대통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갑자기 왜 때로 중국한테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인사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해 배례입니다. 배례.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국회의장까지 해가지고 전부 있는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저렇게 한복이나 양복 곱게 차려입고 중국인한테 바로 새해 인사를 올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은 저기 좀 약간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뭡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대륙 세력한테 조공 드리고 고개 숙이고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사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들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 이 교수 왜 이렇게 까칠해? 아니 한중 교류를 해서 우리 중국인 친구들한테 이거 인사 좀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의 최대 혈맹이자 동맹, 우리 대한민국 지켜서 여기 5만 명, 많게는 15만 명까지 들어와서 다치고 그러면서 자기네 국방비의 반 이상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지켜줬던 미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인사한 적 있어? 우리의 우방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인사한 적 있어? 중국 빼고? 없죠. 거긴 왜 인사 안 해? 왜 중국에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걸 보면서 당신들 뭐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들 뽑아주는 게 누구인지 당신들 사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온수자화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 와서 지방참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린 지금 의혹에 또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부정선거, 선거 조작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면 딱 알죠. 이 정도 되면 만약에 모든 사실로 이게 밝혀지는 거면 남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를 뽑는 건 대한민국 주권자가 아니라 북한 또는 중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권력 잡는 게 1순위의 목표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알아서 중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저게 뭐냐면 청와대 지금 없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중국의 이 온라인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놓은 사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 중국인요, 물론 중국 공산당이 시킨 겁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중화민족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애국 한번 합시다. 애당합시다. 애당. 중국 공산당에 그 사랑하는 그 중국 공산당에 한번 충성합시다. 애국합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뭔데? 그러면 그냥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거 한국 것들이 있는데 저기에 청와대 뭐 청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그 주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 모르시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방법은 가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가입 방법 너무 쉬워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준 요 청원 내용 요거를 갖다 그냥 복사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청원 게시판에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죠. 애국과 애당입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을 위하여, 중국 공산당을 위하여, 위에러 중고 공산당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나와요 저기에. 그러면은 그 중국 분들 아무 생각 없죠. 악의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애국, 애당, 애족, 중화민족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정도야.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저거 다른 데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이트 들어와서 대거 지금 저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그 증거 사진인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민원이라든지 온라인 여론 조작, 가짜 조작 뭐 이런 것들 뭐 다 하고 있고요. 다 이게 증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망카페. 우리 이 자매님들 많이 들어가 계시죠. 거기가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론 조작, 그 다음에 여론 조작 가짜 뉴스 유포의 아주 중심적인 플랫폼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증거 사진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증거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옛날에 그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축구를 하는데 저 되게 유명하잖아요. 누구를 응원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설문조사에서 거의 92%가 전부 다 중국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응원하나요? 그래도 뭐 저거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응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과 네이버인가 거기서 저거 여론조사를 했더니 92%가 중국 이런 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터넷이 우리가 모르지만 중국의 그 이른바 우마오당이라고 하는 여론 조작단이 대규모로 인해 전술로 들어간 거에 얼마나 지금 지배가 되어 있냐를 갖다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증거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것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 송영길 씨라고 연세대 80년대 운동권 있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운동하고 뭐 김일성한테 충성했던 애들. 그 운동권에 진짜 무서운 진짜 배기 운동권 그 언더라고 합니다. 밑에 딱 숨어가지고 지령 내리는 애.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인데 나중에 머리는 좋아가지고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한 분인데 나중에 정치인이 됐죠. 그러다가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데 저분이 우리 사드 논쟁 있잖아요. 사드 해가지고 한한령 내리고 막 이럴 때 이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이 딱 불러다 놓고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뭐 국회의장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감히 우리 중국이 원하지 않는 뭐 사드 배치 이런 거 못하게 막아라.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쌍따옴표 정권 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요? 무수히 많죠. 이게 정치 공작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 선거 조작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특히 이제 그 약간 좌파 계열의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를 누가 찍어주는가는 그들이 얘기를 안 해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해 배례. 그리고 저거 하면은 우리 중국이 정서정들 그냥 경쟁적으로 특혜와 우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28개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특혜 조청이 마구마구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에 그냥 국회에 우리 외국인들 정말 외국인들 다문화인 경우에 한 20%는 뭐 여러 군데서 왔고 80%는 사실 중국인 조선족입니다. 그분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앞서겠다, 당장 입법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와중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 언론, 방송, 팩트 체크한다. 그리고 이른바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뭐 이 교수가 얘기하는 뭐 음모론이야. 가짜 뉴스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윤민호 교수가 팀이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한번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볼까? 증거가 어딨냐?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길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학술적으로 이걸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도표인데 중국의 우리나라 여론 조작단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대거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론을 다 조작하고 있느냐, 가짜뉴스 선포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그림을 윤 교수가 분석한 그 내용을 갖다 저기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게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요, 가짜 뉴스 사이트입니다. 가짜 뉴스 사이트. 그래서 저기 보면은 여기 뭐 인천일보, 경인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 하나만 싹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천일보다 그러면은 인찬일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안은 똑같아요.
도안은 똑같고 URL 그 주소도 같습니다. 인천이면은 뭐 얘가 CHEON co.kr 뭐 이렇게 주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or.kr 이렇게 해서 하나만 문자만 싹 바꿔요. 그 주소 인터넷 주소 자체도. 그런데 그 내용 도안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해 가짜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거기에 기사가 쫙 뜨는데 대부분 뭐냐 반미 그리고 만약에 현재 윤석열이면 윤석열의 그 가짜 뉴스 저게 무슨 뭐 어떻고 온갖 가짜 뉴스 그리고 친중 중국의 우호적인 얘기 중국은 니들이 미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쭉 기사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똑같으니까 난 지금 경인일보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 봤더니 미국 놈들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큰일 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대거 만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작년에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이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밝혀낸 것만 437개입니다. 437개.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대거.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까지 해서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학자입니다. 저기 그 그림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 참 아름다운 샹들리에인데 거기 위에 거대한 뱀 아나콘다가 쫙 다리를 갖다가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책인데 저 교수가 그 책 도안을 갖다가 저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아나콘다 샹들리에 아나콜라 온 더 샹들리에라고 해가지고요. 마치 이게 뭐지? 우리가 그냥 화려한 샹들리에 아나콘다가 위에서 딱 다리를 틀고 밑에를 갖다가 여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론 조작하고 선거 부정하고 선거 개입하고 정치 조작하고 여기 통일전선 공작으로 이게 심어놓고 다 장악해 놓은 다음에 니들이 어쩔래? 그러면서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밑에 딱 있으면은 저걸 딱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함부로 반할 수 있는 싫어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걸 갖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책을 갖다 해놓은 건데, 그래서 샹들리에의 다리를 튼 아나콘다와 같은 존재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소리 없는 전쟁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중국이 바로 자기네들 국가 전체를 동원해야 됩니다. 국가 전체를. 그래서 저기 보면은 차이나 시빌리언 아미라고 하는데 민간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전쟁 개념에서는요, 얘네들은 한계를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군인만이 전쟁 이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간인이 전부 군대다. 모든 민간 기업, 그다음에 사회단체, 종교기관 이게 전부 다 군대다라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중국인들은 전부 다 그냥 공산당의 앞잡이로 와가지고 우리를 저거하고 있네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국 분들은요 이런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당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여기 인천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창원공단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있잖아요. 뭐 이런데 이게 대거 예전에 이게 여행객들을 보내요. 류커라고 하잖아요. 류커 사실 우리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저건데 거기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또는 공짜로 중국의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동원해서 이게 관광을 보내줘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뭘 아시겠어요? 한국 보내준다니까 야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공짜로 보내주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오세요. 그런데 올 때 뭘 하냐면은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정치 공작 요원이라든지 국가안전부 요원이라든지 공안 요원들이 와서 딱 할 때 저기 할머니 가가 잘 놀고 오시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사진 좀 많이 찍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 좀 많이 찍어 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원공단 우리 거기에 군수 공장이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와서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다니면서 그냥 그 할머니 자기도 모르게 막 사진 막 찍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진 많이 찍어 오랬지. 내가 그래도 그냥 여행값은 해야지.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군사기술을 탈취하고 이런 그런 개념 자체도 없으세요. 그냥 막 찍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할 때 그 할머니가 정말 그 중국의 시골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거 지금 스파이짓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예 검사도 안 해요. 그러면 갔는데 어떻게 되냐? 그거에서 공산당이 쫙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자이크처럼 쫙 정리를 하게 되면 한 판에 보게 됩니다. 한 판에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걸 동원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이거 아시나요? 지금 오늘날 중국의 100% 중국 어민 있죠. 어민의 100%는 누구냐? 중국 군대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 저기 인민해방군의 해군에 소속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개념이고요. 쟤들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어민들을 실질적으로 군인으로 다 조직화해 놨습니다. 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시빌리언 아미라고 하고 또는 그거 갖다가 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병 중국 용어입니다. 민간인인데 병사야. 민병
그래가지고 어민들을 갖다가 전부 군대 조직화 해놓은 겁니다. 그 수백만에 이르는, 그리고 저기 수십만 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전부 다 얘들의 개념으로는 이게 전쟁 도구예요. 공격의 수단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선을 갖다가 대규모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을 침략해 들어가서 이 한국의 서해안을 우리의 바다로 만들자. 이 생각 없어요, 그분들. 어민들은 그냥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드세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구냐? 인민해방군이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서해안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하면서 그냥 막 밀려들잖아요. 밀려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단속을 힘들어요.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어선인데. 그래서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해경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막 죽창 들고 막 쇠꼬챙 이러고 우리 해경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대응을 못 합니다. 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해경분들이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진압을 하다가 보면은 막 그 혼란 상황에서 누가 다치잖아요. 피멍 들고 막 다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탁 찍어놔요. 그런 다음에 중국에 내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방송으로 그냥 막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갖다 또 아주 편집을 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배경, 삶의 궤적, 어려서 조실부모하여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정말 홀로 남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나가고, 그러다가 어로 작업에 해서 어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배 한 척 얻은 그 불쌍한 사장님. 지금 애들인데 애가 지금 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래가지고 막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면서 막 눈물 짓고 막 이러는데, 그 세상에 이 불쌍한 어민을 갖다가 저 한국 해경이 이런 식으로 폭압적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불같이. 그래가지고 한국 놈들 뭐 규탄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노리냐 하면은요, 그게 뭘 노리는 거냐면은, 그렇게 오게 되면 외교 문제도 되지만 우리는 할 바는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우리 해경분들이요, 그 다음에는 대응을 못 하십니다. 대응을 못 하세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자기네 해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이에요. 이런 거에 그 민간인들을 동원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얘들은 왜 이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자기들의 친중화 질서, 중화 패권을 만드는데 반드시 대한민국은 무조건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 지정학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넘지 않으면 얘네들 바다로 못 나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 그래서 미국을 갖다 여기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미 동맹 끊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면 한미 동맹이 끊어지는 거죠. 그거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얘네들이 그냥 온갖 그냥 악질적인,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한 전쟁을 갖다가 한국에 대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중국도 무슨 문제냐,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가면 좀 어때, 미국 놈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어차피 미국 시대 끝났대. 미국 시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착자들이나 이 사람들 얘기하듯이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해서 중국하고 같이 가면 어때, 이렇게 가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바로 미국과의 동맹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체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중국의 종속국가로만 간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세력 균형, 북한과 중국이 그동안 70년 동안 한국 반도 끝에 있는 한국을 왜 못 먹겠습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는 한미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은 미국하고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얘들이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또는 우리 민족끼리니까 절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미국을 갖다가 그래서 반미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면, 그거 끊어줘야 자기들 세상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편에 들어갔다. 그 중국하고 한중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한미동맹 거의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요, 북한. 북한이 한국을 그만 놔두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공식 간첩만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국정원에서 재작년에 나온 거. 전국의 그물망처럼 북한의 간첩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주사파 분들이 그물망처럼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에 이른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잡아먹기 그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북한 애들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내려오면은 1950년대 참화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쟤들은 완전히 전 세계 최악의 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앙심, 그걸 가지고 여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대참화가 우리한테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예고되어 있는 거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 한미동맹 파기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초안전이란 개념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초안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초안전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 무제한 전쟁.
저기 그러니까 초월한다,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 이거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뭡니까?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핵심이 뭐예요? 상대방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 속이는 거. 우리는 전혀 이런 전쟁 개념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바로 그걸 갖다가 해서 상대방 기만하는 겁니다. 우호, 친선, 교류, 협력, 뭐 세계화, 뭐 이런 걸로 속이는 게 저거의 핵심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로 자기들이 공식화해서 우리는 초안전, 무제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거는 공식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 책은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사전략가입니다.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저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물론 베스트셀러이지만 공산당 공식 문건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중국 공산당 중앙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 중앙, 그리고 거기에 이 인민해방군이 있잖아요. 거기 내부에 내부에 교육시키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 그게 뭐냐면 중국 전략 또는 이런 중국의 군사, 중국 군사, 중국 전략,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초안전, 무제한전쟁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중앙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요. 내부적으로, 내부 교재입니다. 내부 교재. 거기에 보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얘네들이 바로 이거야말로 중국의 전법이다, 내부적으로 한 얘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식은 저걸 갖다가 얘기했듯이 저기 빨간색 쳐놨잖아요. 박스예요. 저게 이제 전통전이거든요. 전통전. 저걸 전통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게 저기서 말하는 전통전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금융, 그 다음에 무역, 자원, 원조, 법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경제 개발, 투자, 미디어, 여론, 이념, 교육, 문화, 종교, 밀수, 마약, 범죄, 심리, 정보, 사이버, 외교, 이게 모두 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걸 저기다가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와 같이 전체주의사이다 보니까 중국 전체를 갖다가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마구마구 침탈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해외 통일 전선 공작 말씀드렸죠. 정치 공작전, 기술 탈취. 기술 탈취도 얘들이 전쟁입니다. 기술 탈취.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이거 갖다 제재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과학 기술 또는 최첨단 그 기업 있잖아요. 거기 앞에 한 번은 이제 국정원 직원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다 무장 해제시켜 놨습니다. 국정원은 아예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거 권한도 다 뺏어버렸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게 정보 수집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업, 그 다음에 군사과학 기술 있잖아요, 군수산업, 국방과학. 그런데 기업 앞에요, 한 오후 4시 반부터 그 앞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 정문 앞에 식당하고 커피숍, 거기에 중국 요원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나오면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먹이고 이래가지고 기술 탈취하려고, 그리고 사이버 해킹 통해가지고 기술 도면 다 훔쳐가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 기업 키워가지고, 공산당 기업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망가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무수히 들어와 있는 저 이른바 민간 단체인데, 전부 다 중국에는 민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종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기관이요. 민간이란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공작 조직입니다. 위장 조직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더 여기에는 뭐 있냐? 마약 범죄전도 있습니다. 마약 범죄전. 마약 범죄전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좀비 마을 왔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의 좀비 마을 막 이러고 다니는 거. 그게 이제 펜타닐 문제가 되고, 지금 그 미중 간에 그 미국 무역 분쟁의 주요 사안이, 야, 니들 마약 보내지 마. 근데 중국에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통해 가지고 미국에 마구 들여다 보내니까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야, 니들 우리한테 마약 보내는 거 좀 막아. 안 해? 관세로 니들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약인데 우리나라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2016년도 이해입니다. 벌써 10년 지났어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마약이 엄청나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그 성도분님 중에 혹시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골프? 이제 골프장 많이 가시죠? 거기 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앞에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차 한잔 하시고 할 때, 혹시 거기에서 피로 푸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식 그 브랜드이고 뚜껑이
원래 원래 제품이 나올 때 뚜껑이 따여져 있는 거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혹시 이제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좀 있는데 뭐 절다 보면은 우리 뭐 요즘에 클럽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젊은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절대로 뚜껑이 열려 있는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뭐 저기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뭐 좀비 마을처럼 이러고 되고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 그게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고 가족들 무너지고 친지들 무너지고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저게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약 범죄를 딱 잡게 되면은요. 그 국가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게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마약이. 그리고 마약 한번 중독되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계속 노다지 돈인데 요만큼의 무슨 뭐 가격도 비싸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의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언론, 방송, 정치인 이들을 갖다가 싹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싹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입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마약 카르텔 정부 조직이 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 어떻게 되냐?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저 중남미 보세요. 중남미. 저기 하는 거. 그런데 이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저걸 가지고 1983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른바 통칭에서 중국의 범죄 집단을 갖다가 삼합회라고 하거든요. 삼합회. 근데 지금도 삼합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삼합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칭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 다 범죄 조직과 마약, 뭐 밀수, 밀매 다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얘들하고 딱 연계를 맺어요. 1983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래서 얘들은 이미 이러한 전쟁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를 갖다가 딱 장악하고 잠식하고 무너뜨리는 이 전쟁.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약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이른바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저기 밑에 참고문헌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저게 대표적인 저작인데 이거 갖다 다 탐사를 해가지고 다 증거를 가지고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 조직,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마약, 이것이 삼위일체를 갖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이게 삼위일체로 그냥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펜타닐 무서운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북한은 오늘날 북한은 저기 전 세계 대표적인 마약 생산국인 거 아시죠? 그래서 북한이 마약 생산국입니다. 대표적인 마약 생산국이에요. 그 북한이 생산한 마약이 어디로 오냐? 전부 다 중국을 통해서 옵니다. 중국을 통해서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밑으로 비밀스럽게 범죄 조직과 연계를 해서 이거 갖다 전 세계로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국에 집중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 전체가 병들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으로는 이건 그냥 잡아먹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매수되어 있고요. 다 이렇게 되는 거니요. 그래서 바로 그걸 갖다가 노리고 저걸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가 저거를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다. 새로운 전쟁. 그래서 저걸 갖다가 지금 막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화웨이 말씀드렸죠. 화웨이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이게 오늘날 중국 공산당 저기 무제한 전쟁 초안전의 개념에 딱 보면 오늘날 진짜 특징적인 걸 딱 뽑는데 그 중에 세계화가 있고 정보통신혁명사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혁명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이거 뭐냐면은 다 인터넷 정보통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니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공산당이 우리는 굉장히 편해지는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딱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딱 자기들이 장악하면 그 사회는 자기 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뇌부터 중추신경계를 갖다가 딱 자기 거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보통신을 갖다가 잡게 되면요. 그래서 그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2019년도까지 전 세계 정보통신 장비를 거의 독점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이걸 다 화들짝 놀라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방 선진국에서는 지금 화웨이 다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5G뿐만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던 화웨이 전자통신 장비 이것까지 4G까지 그냥 싹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빼고입니다. 한국 빼고. 근데 저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도 조작할 수 있고 하다못해 이거 블랙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한국을 그냥 블랙아웃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꺼지게 되는 거예요. 블랙아웃 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체적인 마비입니다. 총체적인 마비.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정하는 게 뭐냐면 야, 미국 니들이 항공모함 무슨 뭐 F-35 전투기 미사일 최고도 다 갖고 있어. 알았어.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지. 니들이 항공모함을
F-35를 띄우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뭐하냐? 블랙아웃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면 뭐예요? 그거 쓰지도 못하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전쟁이지. 이게 무제한 전쟁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이 다 걷어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 무방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게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만 지금 모르게 다 당하고 있다. 그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갖다가 마음껏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권에서 중국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저 동방명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밀경찰서. 자기들의 사법권을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거를 갖다가 이 비밀경찰서, 우리 사법 주권을 갖다가 침탈을 하고 대놓고 침탈했던 저 비밀경찰서를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없어가지고 저기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밝혀냈을 겁니다.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 딱 했더니 이들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 억지라도 시킬 수 있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 없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저거 우리나라 주권을 갖다가 다 침탈하고 있는데 대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갖다가 처벌을 했느냐?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요거는 적용할 수 있겠다. 그게 뭐냐?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가지고 벌금 때렸습니다. 벌금. 그런데 쟤네들 우리 그 주권 침탈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찰권 다 행사하고 있는 쟤네들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한국은 완전 무장 해제 상태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니들이 어쩔 건데? 그래봐야 뭐 식품안전법 법이 있어, 뭐 니들이 뭘 듣고, 니들이 그 잘났다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라며? 니들은 법에 의해서 다 하잖아. 우리는 니들의 약점이야 사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니들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놓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활약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와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기자, 니들 기업인들, 니들 정치인들, 니들 다 나한테 돈 먹었잖아. 이거 혹시 그 인터뷰한 거 우리 이거 방영도 안 하죠? 대놓고 기자회견했습니다. 니들, 야, 거기 김 기자, 김 부장, 내 돈 먹었잖아. 정말 당신들 이럴 거야?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대놓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주권까지 다 지금 유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런 우리 그 기반이 없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죠. 뭐 우리나라 역사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역사전, 문화전, 교육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 인식과 우리의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정체성까지 싸그리 없애겠다는 겁니다. 싸그리. 그래서 하다못해 8.5 사건 알죠? 8.5 사건. 그래서 8.5 같은 경우 우리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300만 동원해서 저기 쳐들어왔던 6.25 당시에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인해 전술로 들어왔던 중공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군 육사단이 빛나는 승리를 갖다가 쟁취한 게 이 8.5 전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갖다 승전을 기념을 하면서 야, 이 호수는 파로호, 격파했다.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 그래서 그 8.5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전쟁에 개입했고 우리는 정의의 전쟁이고 우리는 이 북한을 조선을 도와가지고 미국 놈들에 항거한 정의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뭐 무리를 갖다가 무찌르고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정치인들, 강원도지사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자들 갖다가 다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죽은 사람들이 우리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 거기에 완전 엄청나게 수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8.5에 거기 화천 넘어서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요, 8.5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인민해방을 갖다가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수장을 시켰어요. 다 수장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8.5에서 물고기를 안 잡아먹었습니다. 좀 더 그 시체 뜯어 먹은 거라고. 그 정도였는데 자기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그 사람들도 정말 귀한 남의 집 아들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8.5라고 하면 아니 중국인 여기 오면은 중국인 여기 올 수 있겠어? 이름 바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투자, 중국의 관광객, 또 중국인이 여기 차이나타운도 해야 되는데 이 불명예스러운 8.5, 야 이건 없애버리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거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실패를 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하나 지어나가고요.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이 문화 동북공정, 문화 역사 침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이 중국의 이 역사 침탈에 의하면요, 우리는 오로지 남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라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신라 외에 백제, 가야, 그 다음에 고구려사는 전부 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의 역사가 됐습니다. 2016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2016년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그다가 공식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사실 한국은 우리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시진핑이가 트럼프 그 2017년도에 만나서 정상회담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시진핑이가 나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바로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얘기하잖아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야 여기 시진핑이가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 거래. 방금 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그거 전혀 얘기도 안 했죠. 문제도 안 삼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얘들의 인식이 뭐냐? 니들은 원래 우리 거야. 그러면서 역사로 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지금 그거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뭐냐? 중국인 학생들은 태어나면서 교과서에서 아니 한국은 우리 거라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보통 이 싸움을 갖다 20년, 30년 바라보고 하는데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국인들은 우리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 니들 왜 이러니? 니들 도대체 왜 이러니? 니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이야.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인해 전술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갖다가 만들고 이상한 논문들 만들어서 전 세계 도서관과 대학에 그냥 마구마구 뿌리고 있어요. 마구마구. 그러면 30년 지나서 미국에 있는 그 젊은 학자 자기 논문 쓰잖아요. 근데 논문 보면은 그 중국 원전이잖아요. 중국 원전이 뭐냐? 한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냐? 저 하버드 대학의 옌칭연구소에 있는 아무개 박사 교수가 논문에서 바로 그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중화민족이었다라고 써 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 바로 교육적 문화적 이적입니다. 이거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은 또 우리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중국 시장 굉장히 돈 많이 벌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쫙 들어와가지고 중국 시장 빌미로 딱 잡고 친중적인 발언 그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거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뭐냐? 얘들은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민간 기업이 형식만 민간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겁니다. 다 중국 공산당이 키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저게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 선거 개표 시스템, 전산 개표 시스템에 그걸 갖다가 쭉 이거 갖다가 우리 전산 전문가가 분석을 했더니 저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표 프로그램에 follow the party. 저게 이제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코드에. 그게 뭐냐면은 이 당을 따르라 이거거든요. 저기 한자로 나와 있잖아요. 건당저. 그래서 이게 영원히 당을 따라서 우리는 당과 함께 간다. 이게 중국 공산당 모토인데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에 그걸 갖다 쭉 배열수를 갖다가 정리해서 봤더니 저 코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해커의 지문. 해커들이 이제 지문 남긴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우리 선거 조작하고 있는 증거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이것도 제가 중국의 내부의 자료에서 어떻게 유출이 된 겁니다. 유출. 그런데 저게 뭐냐? 여론 조작하는 게 월급 명세표입니다. 월급 명세표. 중국에서 그 우마오당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동원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얼마 줬느냐 이 명세표입니다. 내부에서 유출된 겁니다.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 예술, 여론 조작으로 우리 그냥 뇌를 갖다가 바꾼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전쟁이 뭐냐하면 바로 이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민해방군의 최고의 수준이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논문 진짜 볼만해요.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뭐냐하면은 인지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지전이 뭐냐면 중국의 뭐냐면 뇌 통제전입니다. 뇌 통제전.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재뇌전 이렇게 부릅니다. 통제, 뇌를 좀 통제한다. 이런 전쟁은 이제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의 인식을 갖다가 바꿔놓고 친중적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만 이거 외에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기 화웨이 다 들어와 있고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화 침탈, 교육 침탈, 공짜 학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영역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70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하다못해 제가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국정원 직원들도 저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거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났죠. 해가지고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게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런 식으로 침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중국과 관계 끊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번영의 기반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교류는 해야죠. 그러나 이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쟤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구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깊숙이 병들어 있구나. 저거에 의해서 지금 전신불수는 아니더라도 반신불수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이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최소한도 이런 짓은 못하게 막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히 무장해제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과 그래서 혹시 저기 문재인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완전히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 기무사 이거 거의 그냥 해편식으로 갔고요. 국가정보원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그냥 불능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예 그 역할을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국내 방첩 조사권 이런 권한 싹 다 없앴습니다. 법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없애버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예 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뭐 국가정보원 아예 역할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경찰 공안이라든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간첩법이라도 만들어야죠. 간첩법. 최소한도 그래야 그거 근거로 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절대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하다못해 마약 있잖아요. 저게 사실은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은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마약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터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해야지. 마약 조사 이 예산을 갖다가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아예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거 조사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다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에서요 마약 범죄 그 담당하고 계신 분이요 이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부 고발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우리 그 민주당 분 뭐라고 그러세요? 특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그 조사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분 조지기 위한 겁니다. 그분 조지기 위한 거야.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당신들 왜 이러느냐. 완전 무장해제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요,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인가, 이걸 떠나서, 그리고 좀 진보적이거나, 또는 뭐 좀 보수적이거나, 우린 다 있을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 지킨다면, 그것만 동의한다면, 이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최소한도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우리의 주권자의 권위, 우리의 번영,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 안보, 이거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새로운 전쟁에 맞이해서 대한민국은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로 해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건 정말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상국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절대 정상국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 한국의 이러한 변화, 입법 독재해 나가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한국은 지금 국가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게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자살이야. 니들 완전 자살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그 자유대한민국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우리 대한민국 존속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사실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법입니다. 뭐든지 법입니다. 예산이고 조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는데 어디냐? 국회잖아요, 국회. 그래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제발 대한민국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싶은 관절하는 게 그겁니다. 국회 정상화. 국회가 정상화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회 아니야? 예,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반대한민국이고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해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갖다가 정상화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리고 특히 지금 거의 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간단해요. 이게 음모론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의혹이 나오면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의혹이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뭐냐? 그거를 무결성,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조사를 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문문론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국 정책이 반세기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구도가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격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격동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는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막아줘야 되고 반면에 이 격동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차원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린 걸 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이게 관계가 반세기만이 지금 바뀐 건데 이렇게 중국과 미국과 이런 우호 관계,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은요, 대한민국의 이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정치, 군사, 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다 들어와요. 경제. 왜 이거 키워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산법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의 참. 그리고요, 바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동안 미국이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의 북한의 해방, 북한의 자유화 이거 반대했습니다. 왜? 이러면 여기 불바다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억제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회 요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 우리가 위기 요인 같은 거 이렇게 최대한 우리한테 불똥 안 튀게 만들고 이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정상국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